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 블로그 맨 첫 화면에 나오는 이 공지죠. 필독, 연금저축, 인덱스펀드, 패시브 투자 운용 방안 원 포인트 레슨. 오늘 이제 4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 클릭하시면 요 원고가 A4 용지로 약 40페이지 정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해서 요 원고 가지고 내용을 방송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편에 이어서 오늘은 4편. 이 펀더멘탈 리턴과 마켓 리턴 보이죠? 자, 본질적 기업의 본질적 이익 성장률입니다. 펀더멘탈 리턴. 마켓 리턴은 투기적 성장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펀더멘탈 리턴 플러스 요 투기적 성장률이 마켓 리턴이에요. 그 시장의 단기적인 투기적 심리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변화 그런 것 때문에 이 마켓 리턴이 펀더멘탈 리턴을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펀더멘탈 리턴 vs 마켓 리턴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 펀더멘탈 리턴 굵은 실선은 기업의 본질적인 이익 성장률이에요. 마켓 리턴은 이 본질적인 이익 성장률을 또 따라가되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변화 그리고 투기적 심리 등에 따라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만나죠. 이렇게 이 마켓 리턴이 들쭉날쭉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변화가 생겨가지고 들쭉날쭉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펀더멘탈 리턴을 따라갑니다. 이런 식의 또 비유를 문학적인 비유를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산책 나온 남자와 강아지의 비유를 들잖아요, 그죠? 산책 나온 남자가 그 나라의 이제 뭐 경제 성장률과 주식시장 전체의 성장률이라 그러면 강아지는 그 남자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결국 그 남자와 함께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강아지가 일종의 마켓 리턴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시장은 가격의 물리학, 평균 회귀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투기적인 성장률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본질적인 이 펀더멘탈 리턴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일시적으로 이런 투기적 심리에 펌핑됐던 주가는 다시 본질적인 가치로 평균 회귀하고 공포의 매도 심리에 떡락했던 그런 주식 가격도 결국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뒷받침되면 다시 제자리로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랜덤 워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작위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기적인 투기 매매로 이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와 함께 S&P 500의 이익 성장률, 배당 성장률 이 두 가지가 펀더멘탈 리턴입니다. 투기적 성장률이 이제 마켓 리턴이에요. 전체 성장률에서 각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지난 117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9.5% 중에서 이익 성장률이 요 굵은 글씨가 굵은 그래프가 어닝 그로스네요. 그죠? 이익 성장률이 4.6%고 배당 성장률이 디비덴드 일드네요. 배당 성장률이 4.4%고 합해서 9%네요. 투기적 성장률은 0.5%밖에 안 돼요. 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 그게 뭐 차트 플레이든 본질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든 그런 투기적 이익으로 인한 성장률은 0.5%밖에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매번 그렇게 맞춰 가지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 성공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단기 매매, 투기적 성장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고작 그 성과는 0.5%밖에 안 된다. 기간을 10년을 늘려봐도 마찬가지다. 기간을 10년을 늘려봐도 30년으로 늘려봐도 개인 투자자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1.9%밖에 안 된다. 인플레이션도 못 이기고 중앙은행 기준금리도 못 이겨요. 지난 시간에 봤던 그래프입니다. 그죠? 아무튼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꼴찌입니다. 꼴찌. 별 차이 없어요. 그죠? 이 JP모건 체이스에서 미국이니까 이런 통계 자료라도 발표하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 과감하게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에서 개인 투자자들 이탈할까봐 저런 통계 자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이런 비즈니스 경제지에서 개인 투자자,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좋아하는 종목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결과가 다음과 같다 그랬죠. 그죠? 10년 투자 수익 외국인은 78%, 개인은 마이너스 74%예요. 뭐 옛날에 뭐 유행하던 바이오, 코스닥 바이오, 또 뭐 한 몇 년 동안은 또 뭐 2차 전지, 전기차 그런 테마주들이 유행했죠. 그죠? 그런 것들을 개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단기적인 매매, 단기적인 투기적인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갔던 그런 개인들,
그걸 어떻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겠습니까? 되게 고점에 물려가지고 떡 나가면 마이너스 74%, 10년 투자해봤자 마이너스 74%예요. 자, 그래서 한국 주식 개인 투자자들, 한국 주식 투자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1년에 얼마나 벌까? 매년 2천만 원 이상 버는 투자자들은 전체 투자자 대비 5%밖에 안 돼요. 이게 2020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국내 주식에도 금융투자소득세, 그러니까 일종의 그 미국 주식처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그 법안 이제 설명할 때 막 기자들이 그 2천만 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기본공제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미국 주식은 250만 원 공제해 주지만 그런데 기자들이 그 2천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래 그 기획재정부 그 보도자료 배포하던 공무원이 자 매년 이렇게 국내 주식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버는 투자자들은 전체 개인 투자자 대비 5%밖에 안 된다. 그래서 기자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뀔 때마다 이 5% 이름이 절반 이상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 왜냐? 전적으로 운의 영역이거든요. 운의 영역. 그래서 올해는 그 명예의 전당에 운 좋게 올랐다가 내년에는 그 이름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고작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600만 명 중에 고작 30만 명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2019년 당시 6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410만 명 정도 됩니다. 국내 주식 개인 투자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열심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 그래서 매매 자주 하는 사람들의 25년 투자하면 시장 수익률 이길 확률 5%다.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보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현실에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굵은 실선이 인덱스 펀드 수익률인데 자, 1년 투자하면 100명 중에 29명이 인덱스 펀드 수익률 이깁니다. 10년 투자하면 9명 정도 이기고 50년 투자하면 100명 중에 2명이 인덱스 펀드 수익률을 간신히 이긴다. 자, 이긴다는 말은 간신히 이긴다 그랬죠. 인덱스 펀드 수익률이 10%라면 연평균 수익률이 10%라면 이렇게 액티브 포트폴리오로 열심히 사고 팔고 해봤자 0.4%포인트 간신히 이긴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도 거래 비용과 세금으로 다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도 의미가 없는 승리다. 그리고 이거는 월스트리트의 전문 펀드들을 대상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한 거고 현실의 개인 투자자들은 1년 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올해 국내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인덱스 펀드 코스피 200 수익률 이긴 사람 비중이 16%밖에 안 된다. 1년 해봤자. 이런 강세장에서도. 그래서 세금과 수수료로 다 뱉어낸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승리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무참하게 박살나죠. 그게 50년, 30년 개인 투자자들의 연평균 수익률 1.9%라고 했죠. 그죠? 자, 인덱스 펀드 투자한 사람은 10% 정도 수익률을 거뒀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액티브 포트폴리오 운영한 개인 투자자들은 20년 투자해봤자 30년 투자해봤자 연평균 수익률이 1.9%도 안 돼요. 1.9%밖에 안 돼요. 예금 이자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금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금하는 사람들 일단 절반 이상은 주식하는 사람들 이깁니다. 그래서 한번 역시 읽어보시고 저 도표 출력해가지고 액자에 걸어놓고 매일 쳐다봐라. 그리고 이제 뭐 각종 뭐 유튜버 투자 커뮤니티에서 투자 공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저기 뭐 100만 유튜버, 10만 유튜버 그런 사람들 책 사보고 투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인덱스 펀드 수익률 이기는 사람 봤다. 그런 사람 계좌 인증하는 것도 봤다. 자, 다 그런 거 물론 뭐 그런 계좌를 왜 인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100명 중에 역시 99명은 사기꾼이다. 그런 계좌는 제가 그 조작 계좌 보여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포토샵이라도 열심히 만졌는데 지금은 챗 GPT가 뚝딱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또 동영상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자, 여러분을 작정하게 속이려면 중국 프로그래머들한테 1,000만 원만 주면 가짜 MTS, HTS도 만들어준다 그랬죠. 자, 그런 가짜 HTS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계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인정할 필요도 없고 인정하는 거 그냥 아주 그냥 이 바닥에 꼬꼬마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옛날에 그 조작 계좌 만들어준 거 봤잖아요. 그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누가 돈 벌었다고 자랑하면 그 계좌 보여주시고 나보다 잘할 자신이 없으면 그런 계좌 인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은 투자 공부와 여러분의 투자 성적이 인과관계도 없고 상관관계도 없다 그랬죠. 그런 게 공부와 투자 성적이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있으려면 명문대 나온 사람들, 뭐 경제학, 경영학 전공한 그런 사람들이 주식으로 다 돈 벌어야죠. 그래서 투자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주식 관련 책을 단 1권도 읽지 않은 이 최아무개 과장님 있다 그랬죠. 그 S&P 나스닥 반반으로 미래에셋 가입자 중에 투자 수익률 성적이 상위 6%를 달성한 최아무개님. 자, 이 사람은 ETF가 뭔지, 뮤추얼 펀드가 뭔지도 몰라요. S&P 500이 뭔지, 나스닥 100이 뭔지 그런 것도 모릅니다. 그냥 연평균 수익률 10% 정도의 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그냥 월급 들어오면 자동이체하고 자동 매수하도록 그렇게 설정해 놨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아는 것이 많을수록 투자 성적이 나빠진다 그랬죠. 그죠?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 정보의 정확성은 떨어지는데, 자, 요 그래프 보이죠? 정보의 양이 이렇게 증가할수록 요 글씨가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accuracy does not increa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증가할수록 밑에 이 가로축의 그래프는 정보의 양입니다. 정보의 양이 증가할수록 정확성은 어느 임계점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떨어져요.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confidence does increase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그 확신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빨간 박스 친 구간 있죠. 정보의 정확성은 떨어지는데 확신은 증가한다. 내가 옳다. 이 상태에서 전재산 배팅했다가는 파산입니다. 요 경마꾼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인데 이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그런 단기 매매는 도박과 똑같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생각은 도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마꾼이나 주식 투자자들이나 똑같아요. 마인드는 똑같아요. 그래서 S&P 500과 붙었던 투자의 천자들 역시 전부 다 S&P를 이기지 못하고 고객 돈으로 운영하는 그런 펀드들은 다 S&P를 이기지 못했다 그랬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11분이 지나고 있네요. 그리고 요 제 유튜브 있죠, 유튜브. 요 유튜브 가시면 요 재생 목록 있잖아요, 그죠?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요 필수 시청 영상 모음에 오늘의 요 영상을 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거 넣으면 4개 들어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라디오처럼 자동 재생해가지고 연속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뭐 출퇴근 시간에, 운동 시간에.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